저는 김병우의 척추 라이브에서 척추 관련 방송을 하고 있는 연세산돌병원의 대표원장 김병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주제는 다리가 화끈거려서 잠을 못 자요. 하지불안 증후군이에요. 자, 오늘은 하지불안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데,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고 생소하실 수도 있고, 네, 그럴 것 같아요. 자, 이 사진이 되게 이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해주는 그림인 것 같아요. 아산병원 홈페이지에서 제가 따가지고 왔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예, 그냥 이 그림 하나에 오늘 이야기할 건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보면 지금 창문에 뭐가 있죠? 네, 창문에 보면 별이 있고 지금 달이 떠 있죠? 무슨 뜻이죠? 이제 시간대가 밤이란 얘기예요. 밤 시간이죠. 밤 시간이고 지금 어쩌고 있죠? 다리가 막 바르바르 떨면서 뭔가 스파크가 일어나고 있죠. 전기가 막 나가는 것 같고 뭔가 찌릿찌릿하다는 거예요. 뭔가 무슨 불쾌한 감각이나 통증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리에, 그죠? 그 다음 막 바르르 막 떨고 있는데 막 다리를 흔들고 있죠. 네, 이것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또 여성분이죠. 네. 자, 이 모든 것이 이 하지불안 증후군에 대한 내용이 여기 함축되어져 있는데, 자, 요것들을 하나씩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거는 특징적인 증상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잠들기 전에 다리에 불편한 감각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불편한 감각은 환자들이 기술하는, 표현하는 용어로는 통증도 있을 수 있고요, 저림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주로 잠들기 전에 나타난다는 거고, 다리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리를 움직이게 돼요. 왜 움직이게 되느냐? 좀 나아집니다. 그래서 다리를 움직여야 되고 이러면서 잠을 잘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의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하지불안 증후군은 우리가 역학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성인의 5.4% 정도가 가지고 있는 걸로 조사됐어요. 한국인 대상 국내 연구 결과인데 성인 남녀 21세에서 69세까지 5,000명을 대상으로 해봤더니 이 정도의 포지션을 갖는 의미 있는 그런 증상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아, 요런 경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역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하지불안 증후군 자체가 척추관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보다는 조금 더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또 중요성도 대두된 질환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임상적으로 우리가 의미 있게 두고 본 것도 한 20-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지불안 증후군은 상당히 최근에 논의가 되어지고 임상적 의미가 강해지고 있다. 자, 주로 언제 그림이 나왔죠? 낮보다 밤에 많이 생깁니다.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심해지게 되고 다리를 움직이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임상적인 특징이 이거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사실상 심해지면은 좀 짬뽕이 돼요. 그래서 뭐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앞뒤가 좀 약간 뒤섞이는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밤에 나타나면서 이렇게 움직이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이러는 거죠. 자, 제가 계속 증상 얘기를 많이 하죠. 증후군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걸 얘기할 때도 증상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막 이상근 증후군은 이제 우리가 자골신경통처럼 타고 내려가는 방사통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하지불안 증후군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증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밤에 발생하면서 막 움직이고 싶어요, 다리를. 그리고 움직이면 좀 나아지는 거예요. 이러한 에피소드가 반복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환자들이 어떻게 아프냐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정확하게 표현하기 힘든 불쾌한 감각을 호소해요. 예. 협착증하고 조금 다른 면이 이런 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증례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섞여 있는 환자를 설명드릴 텐데,
이 부분이 조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의사들 입장에선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왜냐하면은 척추관 협착증이 심한 사람도 지금과 같은 형태의 밤에 좀 움직이면 낫고 다리를 흔들고 싶고 이거 지금 그대로 있어요. 증상이. 그걸 우리가 척추성 하지 동통이라고 하는데 척추 때문에 다리가 저리고 아픈 거예요. 신경병증이라 밤에 잘 나타나고 증상이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앞에 말했던 증상만으로는 특징적이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완전히 구별짓기는 어려워요.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하기 힘들고 척추 증상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애매모호한 느낌의 표현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증상을 가지고 진단하는 병이어서 그렇고요. 또 한 번 반복하지만 이걸 좀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예. 그러면 좀 나아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굉장히 불쾌한 감각을 줍니다. 플로라님은 따끔거리고 시리고라고 하는데 어떤 환자들은 뭐 이런 표현도 합니다. 다리가 그냥 뭐가 달려 있는 것 같다고 그래요. 예. 바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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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린대. 예. 그래서 자기는 경련하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온도 굉장히 중요한 거여갖고 요즘 우리 굉장히 더웠잖아요. 에어컨 바람에도 굉장히 예민해져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증상이 신경병증에서도 거의 가지고 있어요. 신경병증 환자들도 척추 때문에 신경병증이 생기면 수면약만 신고 주무시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계속 반복되는 제 표현이지만 증상으로 구별될 것 같다가도 조금 애매하고 이러한 경우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저녁 시간에 증상이 악화되고 80%에서는 아까 제가 그랬죠? 사지 떨림 같은 것도 경험을 하게 돼요. 약간의 경련을 경험한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수면 개시의 문제의 발생을 일으키게 되고 수면의 부족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피곤해지고 일상생활이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플로라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굉장히 궁금하네. 플로라님이 에어컨 찬바람 쐬면 더 심해진다고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환자를 진단할 때 있어서 임상 증상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젊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증상만 들었을 때 하지불안 증후군으로 가는 편이에요. 예. 그리고 처음에 약도 조금 쓰는 편인데 이게 나이가 든 여성일수록 혹은 당뇨라든지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을수록 감별해야 될 것들이 많아져요. 63세라고 합니다. 63세면은 감별해야 될 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과 나이와 환자의 면담과 이런 것만 가지고는 체크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계속 강의를 보면서 어떤 면이 그렇게 임상적으로 중요한지 물어볼게요. 그때 원인은 뭘까요? 원인은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하면은 환자들이 도대체 뭐지? 척추에 신경이 눌려서 신경이 손상돼서 막 움직이는 건가? 막 이러시는데 사실은 도파민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요. 도파민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우리 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죠. 예, 도파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많은 방송들을 통해서 들어봤을 텐데 원인이 아주 명확하지는 않지만 뇌의 도파민 시스템의 불균형으로 추측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불안 증후군은 이러한 것들이 원인으로 알고 있고 조기에 발병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으로 어떤 많은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도 되어지고는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도파민의 불균형과 가장 관련이 많고 또 하나는 철분 대사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또 철분 대사는 도파민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뇌 도파민 시스템의 불균형이 원인인 것으로 추측이 되어 있는데 위험인자들이 있어요. 얘가 어떠한 것이 있느냐? 스트레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떠한 요인이든 간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많이 생기게 되고
호르몬의 불균형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이라든지 혹은 갑상선 여러 가지 호르몬의 불균형이 왔을 때도 문제가 되고요. 철분과도 굉장히 밀접한 경향을 보입니다. 빈혈 증상이 없는 거나 빈혈 수치가 정상인 경우에도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철분 결핍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빈혈이기 때문에 빈혈이 있으면은 철분 결핍성 빈혈이겠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철분의 대사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해요. 우리가 혈액 내에서 저장하는 저장철이라는 것도 있고 활성화된 포맷도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철분 대사에서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 대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교정만 해주더라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연관 질환이 있는지 내과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 외에 신부전이나 계속 이야기 드렸던 정말 유사한 질환, 말초신경병증도 위험인자라고 할 수 있겠고 척추성 하지 통증과 임상적으로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인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불안증 환자가 척추관 협착증 환자한테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고 유사하게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진단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이 하지불안 증후군의 진단은 증상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과 불쾌한 감각과 주로 저녁이나 밤에 시작되는 이 특징적인 증상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감별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임상 증상만을 가지고 진단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다른 유사 질환들,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들하고 구별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우리 플로라님이 하지불안 증후군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 취하면서 좋아졌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연세도 63세 여성분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진단을 감별을 해야 될 것은 제일 첫 번째는 척추질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척추질환은 협착증이 되었든 간에 그 하지 쪽으로의 생기는 저림과 야간통과 신경병증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이 증상을 우리가 감별하기 위해서는 척추 쪽에 대한 검사를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두 가지를 조금 어떻게 구별해 볼 수 있냐면은 일단 척추 질환은 보행이나 움직임과 관련된 증상이 좀 있어요. 예, 움직이거나 생활하거나 걷거나 할 때에도 이 동통으로 고생을 좀 해요. 근데 순수한 하지불안 증후군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밤에 악화되고 자려고 누울 때 흔들고 싶은 증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가 감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우리가 정맥류라든지 그런 질환들도 다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고 감별을 해야 될 것들이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소섬유 신경병증 같은 경우에는 근전도라든지 그런 검사를 통해서 감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플로라님이 다리전도 검사에서는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감별을 하기 위해서 그 선생님이 진행을 하신 거예요. 다른 신경병증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가 있다면 당뇨성 신경병증인지 아니면 말초신경병증이 있는지 허리나 혹은 좌골이나 신경 부위에서 내려오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근전도를 판매를 한 거죠. 근데 그런 거에서 아무것도 없고 허리 MRI든 엑스레이도 건강한 편이고 근전도도 정상이고 특별한 게 없으면 임상적으로 보았을 때 불안증후군이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약물을 시작해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치료는 연관된 기저질환이 있으면 그것을 선행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했던 철결핍이든 아니면은 호르몬의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교정 치료가 되었든 스트레스를 줄이든 아무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증상 호전을 기해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에 대한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생활 습관 변화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생활 습관에는 우리가 제가 6가지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목욕이라든지 마사지, 냉온팩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 반신욕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목욕과 마사지, 냉온팩이 도움이 되고요.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육체적 혹은 정신적이든 어떤 일과 관련된 거든 그런 것들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운동은 저는 사실상 이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 어렵기는 한데, 사실상 하지불안 증후군이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아침이나 낮에 운동하는 게 좋으세요. 근데 아침과 낮에 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직장 생활하면 점심시간 잠깐 빠듯하고 그때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연계되어서 일하는 분도 많고 오버타임을 해서 일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언제 그 짬을 내가지고 운동을 합니까? 하지만 만일에 베스트 시간대를 찾는다면은 오히려 낮 시간대에 운동을 하거나 오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아요. 햇볕을 받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선라이트를 받고, 왜냐하면 이게 저녁 때 운동을 과하게 하거나 세게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요. 그래서 불안증을 조금 심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 톤다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수면에도 방해를 할 수 있는 요인을 같이 갖고 가기 때문에 그러한 면도 좀 이렇게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수면 습관을 규칙적으로 가져야 되고, 카페인이나 담배나 술과 같은 것은 이런 기호식품은 당연히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세 가지가 전부 다 카페인, 담배는 니코틴이겠죠. 술 전부 다 혈관을 통해 가지고 수축을 일으키기 때문에 증상을 악화시키고 증상 치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삼가하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전자담배는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담배도 성분이 니코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액상담배나 전자담배도 똑같이 효과가 치료 효과를 저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 변화를 항상 좀 가지고 계시는 것이 하지불안 증후군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약물 치료를 할 때는 제일 많이 선호하는 약물은 바로 파킨슨병 치료 약물 중 하나인 상품명으로 미라펙스라고 하는 약이에요. 주로 자기 전에 드리는데 처음에 어질하거나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용량으로 개시를 시작했다가 조금씩 용량을 올라가게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효과도 좋은 약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수면장애가 심할 때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안정제를 투여해서 수면장애 치료도 함께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우리가 가바펜틴이나 프리가발린과 같이 척추나 신경병증에 있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항경련제잖아요. 이게 이제 신경병을 치료하기 위한 신경병증 치료제인데 요것도 굉장히 많이 컨비네이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척추질환을 주로 많이 보는 의사이다 보니까 이제 척추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지불안 증후군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주로 두 가지 약물을 함께 많이 써줘서 미라펙스하고 프리가발린을 함께 섞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마다 처방의 질은 좀 달라지는데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요 두 가지 약물에서 1번과 3번에서 거의 대부분 증상을 많이 조절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사례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실제 환자에서 어땠는지. 자, 70여 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오시기 전에 하지불안 증후군은 이미 진단을 받으셨었어요. 근데 환자분은 하지불안 증후군 진단을 받기는 했는데 복용을 해도 증상이 호전이 없고 계속 밤마다 저리고 막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허리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오른쪽 엉치 다리까지도 좀 통증이 생기고 걷기도 생활하기 너무 힘들다. 이 포인트가 오면서 제가 아무래도 하지불안 증후군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제 생각에는
척추에 문제가 좀 온 것 같습니다라고 진단을 했어요. 예. 환자분은 하지불안 증후군 약을 중간에 드시다가 본인이 스스로 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먹어도 효과가 없으니까. 효과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없어서 안 드셨고, 그러면서 이제 엑스레이 봤더니 유압수를 다른 병원에서 했던 경우예요. 그리고 위아래로도 전부 감압수를 해서 뒤쪽에 상처를 봤더니 상처가 굉장히 커요. 예, 그래서 허리 수술을 예전에 크게 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본인은 이제 허리 수술도 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신경이 눌릴 데가 없다. 원장님, 저는 5번부터 1번까지 전부 다 수술했어요. 그때 나사는 이렇게 한 군데만 박았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구멍을 깎아서 넓혀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MRI 한번 찍어봤어요. 찍어봤더니 4번, 5번 위에 3, 4번에 이 인전마디 변성으로 협착증이 심하게 왔고, 5번하고 엉덩이 1번의 바깥쪽도 신경이 굉장히 눌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시술도 어렵고 내시경으로 치료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신경주사도 여러 번 맞았는데 될 수가 없어서 보존적인 치료를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너무너무 밤에 저리고 막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저리고 힘들고 아파서. 그래서 유압수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수를 진행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환자분이 신경이 눌리는 게 거의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다리 전체적으로 오는 동통, 심한 통증은 거의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발저림과 먹먹함이 남은 거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에 설명을 드렸어요. 요거는 협착증이 후유증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경이 오래 눌려 있었고 이제 되게 아프던 증상들은 많이 좋아지지 않았냐. 밤에 저림도 감소했고 아직도 좀 저리고 좀 불편함이 있고 불쾌하고 막 이런 감각은 있겠지만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환자분이 개선이 된 점은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3개월이 지나면서도 계속 화끈거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리 좀 흔들면 좀 나아진다. 저림도 계속 있고. 그래서 환자분이 저한테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하지불안 증후군 진단 받았었는데 나 그 약 먹어보면 안 되겠냐. 이미 이분은 제가 프리가발린의 약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150mg을 2번 드시고 계셨는데 좋습니다. 예전에 드셨던 약이고 그럼 미라픽스를 조금씩 시작해 봅시다 해서 바로 항경련제와 더불어서 도파민 계열의 약을 시작을 했더니 환자분이 복용 7일 만에 다 나은 거예요. 잠도 잘 자고 증상도 매우 호전된 거죠.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신경병증도 갖고 있지만 이 환자분은 하지불안 증후군 증상도 함께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수술이라고 하는 것도 큰 스트레스잖아요. 그리고 수술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출혈도 많아요. 유압수를 크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철분에도 문제가 생겼을 거고 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하지불안증에 대해서 초점을 주면서 좀 더 체크를 해드렸으면은 좀 더 빨리 나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큰 수술에 너무 초점을 맞춰갖고 저도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하지불안 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약간 간과했죠. 하지만 환자분이 저보다 먼저 본인의 질환을 잘 알고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먼저 말씀을 주셔서 약물을 처방드리고 지금은 굉장히 약 드시면서 조절이 잘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한번 줄여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원인이 불명확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철분 대사나 도파민 시스템 이상하고 이런 것들이 주요한 병태 생리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연관 질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함께 같이 개선되고 치료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임상 증상만을 가지고 진단을 하는 병이기 때문에 모호한 경우가 많고 감별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예에서도 의사인 저보다 환자가 더 먼저 캐치를 했던 경우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호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점들이 많아서 오인하기도 쉽고 감별도 잘해야 되는 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빨리 캐치해서 약물 스타트하고 또 생활 개선을 하다 보면은 잘 조절될 수 있는 병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강의를 준비해 봤고, 밤에 항상 저희가 공식 인사할 때도 오늘도 통증 없는 밤 되세요, 굿밤 되세요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지불안 증후군도 우리 밤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로 준비해 봤습니다.